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대형마트 가면 사과 한 알에 10,000원 가까이 찍혀 있거든. 올해 설 명절 때 과일 선물 세트 사러 갔다가 가격표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시죠? 사과 10개짜리 한 박스가 30,000원 가까이 합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1월에 10kg당 약 50,000원이었던 사과가 올해 1월에는 85,000원까지 뛰었습니다. 1년 만에 70% 폭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금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과 얘기가 아니에요. 기후 위기가 우리 식탁 물가를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신호거든. 오늘은 사과값 폭등의 진짜 원인부터 정부 대응,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식탁 물가가 어떻게 될지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사과값이 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사과는 전월 대비 19.8% 급등했어요.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소비자 물가로 보면 2026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수치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도매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70% 폭등입니다. 이 정도면 사과가 아니라 금을 사는 수준이에요. 실제 소매 가격도 봅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가격 기준으로 후지 사과 10개당 가격인데요. 2024년 11월에 24,730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26,549원으로 올랐고요. 올해 2월 12일 기준으로는 28,5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과 10개에 3만원 시대가 코앞입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25,000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만원을 들고 가도 빠듯해요. 이걸 비율로 생각하면 더 와닿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니까 사과 한 알이 아메리카노 2잔 가격인 셈이에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후입니다. 2025년은 사과 농사에 있어서 최악의 해였습니다. 연쇄적으로 재해가 터졌거든요. 먼저 봄철에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기온이 확 떨어지면 과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사과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역대급 장마가 왔습니다. 이때 탄전병이 과수원을 초토화시켰어요. 탄전병이라는 게 곰팡이성 병인데 비가 많이 오면 확 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월에도 비가 계속 왔어요. 사과가 빨갛게 익으려면 일교차가 커야 하는데 비가 오면 착색이 안 돼요. 결국 출하 자체가 밀려버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2025년 사과 생산량은 45만 톤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 감소한 수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수 감소입니다. 단수라는 건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2.8% 줄었어요. 재배 면적은 23,241가로 전년과 비슷한데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가 줄어든 겁니다. 기상부진으로 크기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단순히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70% 폭등을 설명 못합니다. 핵심은 대가, 그러니까 크고 예쁜 사과의 비중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설 명절에 차례상에 올리거나 선물 세트로 쓰는 사과는 크기가 큰 거잖아요. 근데 기상 악화로 사과가 전반적으로 작아졌으니까 대가 비중이 확 줄어든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급감하니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체 사과 생산은 100에서 97로 3만 줄었는데 큰 사과만 따로 보면 100에서 60으로 40이나 줄어버린 겁니다.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기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과값이 이렇게 오른 데는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재해는 이미 말씀드렸죠. 봄 저온, 여름 장마, 가을 강구까지 3중 타격이었습니다. 둘째, 저장량 부족입니다. 사과는 수확 후 저온 저장고에 넣어놓고 서서히 출하하는 과일이에요. 근데 생산량이 줄었으니 저장량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설명절 대목에 풀 물량이 없어요. 셋째, 나무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한국 과수원의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는데 이게 생산량 감소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문제입니다. 도매시장 경매구조에서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과도하게 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한테까지 증폭되어 전달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악순환 구조가 보입니다. 기후가 나빠져서 생산이 줄고 저장량이 부족해서 명절에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 농가도 투자 여력이 없어서 다음 해도 생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과가 더 이상 계절 과일이 아닙니다. 기후, 저장, 유통 구조가 전부 합쳐진 복합 가격 변수로 변질된 거예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정보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과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근데 정부 통계랑 실제 장바구니 가격이 따로 놀고 있어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고 나옵니다. 근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니까 ATA의 실제 소매가격 조사를 보면 같은 기간에 7.4% 상승이에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물가 정책을 짤 때 CPI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면 정책도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가 다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저효과입니다. 2024년에 사과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승률이 과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둘째, 가중치 차이예요. CPI는 전국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ATE는 실제 품종별, 등급별 거래 가격을 조사합니다. 방법론 자체가 다른 거죠. 셋째, 조사 방식의 차이입니다. 통계청은 표본 매장을 조사하는데 ATE는 도매소매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봅니다. 결국 이 괴리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정부 물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예요.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와 정부 발표가 따로 움직이면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 대응부터 보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설 성수기 사과 공급량을 평시 대비 7.5배 확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장 물량을 최대한 풀겠다는 건데요. 7.5배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둘째, 대체과일 선물 세트에 할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과 대신 다른 과일로 대체하라는 거죠. 셋째, 수입 과일 할당 관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에 붙던 할당 관세를 30%에서 5%로 낮춘 겁니다. 넷째, 선물 세트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유통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어요. 사과 일색이 아니라 다양한 과일을 넣으라는 취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KREI의 농업관측센터 진단을 보면요. 사과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과실 비대가 원활하지 않아 생산량과 상품성이 함께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대라는 건 과실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사과가 충분히 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사과가 많아지니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사과는 더 귀해진 거죠. 솔직하게 평가하면 긍정적인 면과 한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당이 대응은 나름 빠르게 했다는 점이에요. 공급 물량 확대하고 관세 낮추고 대체 과일 밀어주고요. 설 명절 가격을 어느 정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 근데 한계가 뚜렷해요.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안 보이고요. 가장 심각한 건 통계 괴리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사과만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식탁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쌀이 전년 동월 대비 18.3% 올랐습니다. 사과보다 쌀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밥값이 올랐다는 건 모든 국민한테 직접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래도 6.8% 올랐고요. 농산물 전체로 보면 0.9%, 축산물 전체는 4.1%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한우랑 한도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사육 두수가 늘면서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전년 대비 10에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과 살 돈이면 한우를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품목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에요. 상승 쪽을 보면 쌀 18.3%, 사과 10.8%, 달걀 6.8%로 생필품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요. 반면에 하락 쪽은 한우가 10에서 15% 빠졌고요. 배는 무려 28.2%나 떨어졌습니다. 채소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배는 왜 28%나 떨어졌을까요? 2025년에 배도 작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농가들이 재배 관리를 확 강화했고 기상도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회복된 겁니다. 사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후 대응과 재배 관리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올해 사과가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위기가 진행 중이에요. 기후변화가 한반도 농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과는 원래 대구, 경북이 주산지였잖아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재배적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 30년 후에는 대구에서 사과를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충주, 영월 같은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최근 5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셈이에요. 한국 과일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무 고령화입니다. 사과나무가 늙어가면서 생산성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누적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대가 선호 소비 문화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크고 예쁜 사과를 원하잖아요. 명절 선물 세트도 대가 위주고요. 이런 소비 문화가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셋째, 저장과 유통 인프라가 기후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장고 용량이 부족하고 출하 타이밍을 조절할 여력이 없습니다. 넷째, 생산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에너지비 다 오르면서 농가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과수원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월 중순부터 할당 관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수입 과일이 좀 더 싸게 들어오면 대체 수요가 생기면서 사과 가격 상승 압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3월부터는 저장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정부가 물량을 7.5배 확대한다고 했으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올해 새작황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해요. 봄철 기온과 강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올해 사과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름 기상이 관건입니다. 또 역대급 장마가 오면 작년과 같은 악몽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전망에 따르면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해서 당분간 가격이 안정적일 거라고 합니다. 청양고추, 상추 같은 시설 작물이 일시적으로 올랐었는데 2월 평균 기온이 정상화되면서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스마트팜 같은 기술이 확대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통 구조도 개선되면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상기후가 상시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오고요. 농가들이 수익성 악화로 이탈하면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러면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게 됩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입 과일 가격도 동시에 올라버리는 이중고에 빠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봄철 기온 추이입니다. 3, 4월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가 올해 과일 생산량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저온 피해가 또 오면 올해도 힘들어집니다. 둘째, 여름 강수량이에요. 장마 기간과 강도가 과수원 피해를 결정합니다. 기상청 전망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셋째, 저장량 추이입니다. 현재 사과 저장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고 어떤 속도로 출하되는지가 단기 가격을 좌우합니다. 넷째, 정부의 추가 대책이에요. 현재 나온 대책은 단기 처방 위주거든요. 장기적인 구조 개선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째, 환율과 수입 과일 동향입니다. 할당 관세를 낮췄지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 과일도 비싸지거든요. 원달러 환율 흐름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철 과일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과에만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감귤, 딸기, 배 같은 제철 과일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댓글에 집착하지 마세요. 중소가, 그러니까 조금 작은 사과도 맛은 똑같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중소가가 훨씬 낫거든요. 할인 행사랑 직거래를 적극 활용하시고요. 대체 과일 선물 세트로 명절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라는 건 단순히 과일값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 유통 구조, 정부 정책, 소비 패턴 4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예요. 금사과는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식탁을 직접 위협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올해 봄철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여름 장마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따라 하반기 과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과 도매가가 3만 원을 돌파하거나 기상청에서 올해 장마 전망을 발표하거나 정부가 추가 물가 대책을 내놓는 순간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우리 식탁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